네, 요즘 따라 좀 깜빡깜빡한다,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분들 네.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KBS 스마트폰 어플 티벗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치매를 부르는 3대 뇌질환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전체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치매다. 무엇일까?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나와 있네요, 박 교수님. 네, 알츠하이머병이 어떻게 보면 치매 대명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치매에 다 알츠하이머병이 아니라 그중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림을 잠깐 보실 텐데요. 네. 알츠하이머병 환자분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뇌인가 보다. 정상적인 뇌와 알츠하이머병 뇌를 보시면 뭔가 다르죠. 하나는 꽉 차 있는 느낌과 한쪽은 성기성기한 그런 마른 느낌. 것 같아요. 쪼그라 말랐죠.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뇌 피질에 있는 뇌세포가 죽어서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이 쪼그라드는 곳이 이게 기억을 담당하는 창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해마라는 곳이 이제 그 기억을 담아두는 창고인데 이게 좁아들고 우리가 생각이나 판단을 하는 뇌세포들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잘 생각, 못하고. 판단, 기억이 다 망가진 네.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병 쪽으로 죽어가는 그래서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교수님, 그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 교수님. 네, 한번 보시죠. 네. 정리를 제일 좀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아. 일상생활에 장애가 줄 정도로 단기 기억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 늘 하던 음식 만드는 법을 잊어버려서 음식 맛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던 분이 그것저것과 같은 대명사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매일 열심히 보던 연속극의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게 되고 잘 다니던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상생활 능력에 장애가 생기고 동계산이 어려워지고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제일 핵심적인 거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능력에서 두드러진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병원 가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기존에는 알츠하이머병을 확진하기 위해서는요, 뇌 조직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뇌 조직 검사를 통해서 뇌 안에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을 했었는데요. 예. 2020년부터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라고 하는 그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뇌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에요. 방사선 원소가 가서 결합을 하고 이게 비가역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빨간 있는데요. 데가 나는 정도군요.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80세 여자 환자분으로 급성 망상증을 동반해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인지기능 검사상에서는 약간의 경도인지 장애 외에 그리고 MRI 상에서는 무증상의 뇌경색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는데요. 네.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시행해서 알츠하이머병으로 확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환자분의 증상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생긴 건지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데 앞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사진으로 보고 나니까 확실하게 좀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단계에 따라서 사람들의 좀 행동 양태도 좀 달라질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의 이 진행 단계를 총 7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뇌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실제 임상적인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상태를 1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2단계는 흔히 알고 계신 이제 경도인지 장애에 해당되는 단계인데요. 아주 가벼운 인지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3단계라면은 진행된 인지 기능 저하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부터 약간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부터는 중등도 정도의 치매로 발전하고 있는 형태를 할 수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과거의 길은 잘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의 일에만 조금 더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 조금 복합적인 이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이나 판단 능력 등도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단계부터는 중증의 치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다 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때 뭐 계절이라든지 요일 감각, 또 공간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듯한 행동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6단계가 되면은 이 섭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섭식이요.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이때는 대소변을 처리하는 문제에서도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배우자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의 이름이나 특징들도 잘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때는 이제 공격성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간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에 7단계가 되면 가장 말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공격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소변, 배변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혼자서는 처리할 수가 없고 대부분은 침상에 누워서 지내게 되시는 그런 말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진행되기 전에 좀 미리 잘 발견하고 그럼요, 관리하는 게 그럼요. 중요하겠다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알츠하이머병 유발 위험이 높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자, 다음 중 알츠하이머병 치매 위험군은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약저약 매일 한 주먹씩 약 먹는 나 약방 씨. 두 번째는요,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고질병 씨. 세 번째는 후들후들 팔다리 근력이 없는 허약해 씨. 4번 깜빡깜빡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은 형광등 씨. 누가 그러니까 고위험군일까요? 일단은 뭐 고혈압, 당뇨가 만병의 씨앗이라고 하니까 네. 저는 고질병 씨가 제일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좀 연관이 있는 게 경도 인지 장애지 않을까 싶기도 경도 하고요. 인지 장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지하시네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약저약 먹다 보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은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과연 정답은 뭘지 궁금해지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의외네요. 네 분 모두 알츠하이머 치매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한 분씩 일단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이약저약 드시는 나 약방 씨. 이분은 뭐가 문제일까요, 박 교수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금방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그 뇌세포는 이미 좀 약해져 있죠. 이런 분한테 약이 들어가요. 약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 독입니다. 약해져 있는 뇌세포가 쉽게 손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드시는 약만 싹 정리해서 드시지 못하게 하면 그게 치료가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예, 제가 최근에 한 분 겪어본 분이 있는데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초기 치매 어르신이라서 좀 물어보더라고요. 가도 되냐고. 그래서 네. 초기에서 좀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아니 간 첫날 난리가 난 거예요. 밤에 네.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완전 치매예요. 그러는 어머 거예요. 어머. 왜 그래서 심해지셨지? 아니 초기 치매였는데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 멀미가 심한데 이 귀에 비치는 거 있죠? 요거. 멀미야. 예, 멀미야. 네. 그걸 하나 하면 모르겠는데 2개나 붙이고 가신 거예요. 아이고, 무리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멀미약에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멀미를 줄이려고 썼던 약이 네. 그분이 아주 약하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기억력을 와장창 차단을 해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떼야죠. 떼야죠. 네. 네, 그 다음 날은 잘 지내셨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약물 사용은 오히려 뇌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고요. 네, 네. 그다음 고위험군 두 번째 있었어요. 바로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고질병 씨. 이분은 또 어떻게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이런 얘기하면은 혈관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 이거 중요합니다. 뇌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상하수도의 그 관이죠. 이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이 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에너지가 그리고 뇌로 빼야 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져 있는 뇌가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알츠하이머병 초기라고 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요거 자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게 진행을 더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멀게 보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쓰리고 질환 관리 정말 열심히 해야겠고요. 그 다음 고위험군은 허약해시였는데 이 근육이 감소하는 것과 알츠하이머 치매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병적인 근육 감소증이 있을 때 알츠하이머병이나 경도인지 장애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의 숫자만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기능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 자체는 근육의 숫자도 떨어지면서 6m를 걸을 때 1초당 1m 미만으로 걸음 속도가 느려져 있거나 근의 악력을 측정을 할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28kg 미만, 여자의 경우에는 18kg 미만일 경우에 우리가 병적인 근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체크하기에는 10개의 계단을 올라갈 때 혹시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커다란 수박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한 번에 들어 올리지 못할 때는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질환에 의해서도 치매라든지 경도인지 장애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력과 뇌 건강도 연관이 있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네 번째 고위험군은 바로 경도 장애가 있으신 인지장애. 형광등 씨였는데 이건 또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 혹시 내가 치매는 아닌지 경도인지 장애는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힌트를 줬을 때 그 여러 가지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이 떠올리면 양성 기억 장애입니다. 그런데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거나 누군가가 힌트를 줬는데도 세부 사항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나 전문의와 상의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치료했을 경우에 치매로 넘어가는 속도를 대략 5년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